퇴근 후 저녁. 데려다줘서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잘 왔다. 하필 비 오는 날 차가 고장날 게 뭐람? 우리 사이에 이 정도 갖고 뭘. 덕분에 오빠 동네 구경도 하고 좋네. 조심히 들어가. 뭐야, 이대로 가는 거야? 까먹은 거 없어? 응? 뭐가? 뭐 잊어버렸어? 자, 오빠 볼에 뽀뽀 한번 하고 가야지. 어? 여기서? 너무 밝은데. 그냥 헤어지면 아쉽잖아. 쑥스러워하지 말고 해봐. 볼인데 뭐 어때? 정말요. 알겠어. 까짓거 한번 깜짝아. 왜 그렇게 놀라? 오빠, 뒤에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 누구지? 어? 내 뒤에? 어?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아무래도 인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야겠네. 일단 내리자. 아, 응. 엄마. 어떻게 난 걸 알아봤네? 산책하다가 우리 동 앞에 떡하니 차 한 대 있길래 누군가 싶어서 유심히 봤지. 근데 우리 아들이 아니겠어? 옆에 누구야? 지난번 말했던 그 애인이야?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인사드려요. 강나리라고 합니다. 나리씨? 만나서 반가워요. 종규 엄마예요. 여기서 우연히 다보네. 네, 오늘 종규 오빠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제가 데려다 주던 참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우셨죠? 어머니 마주칠 줄 모르고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하려고 했던 거라.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차 한잔하고 가지 그래요. 네?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다음에 제대로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뭐 밥 먹으란 것도 아니고 차 한잔인데 뭐 어때? 들어와요. 아유, 내가 나리씨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뭘 그렇게 겁을 집어먹어? 네? 그건 아닌데. 그래, 나도 혼자 돌려보내기 불편했는데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가 들어가자. 그럼 주차장에 주차하고 종기랑 같이 들어와요. 잠시 후. 실례합니다. 저 잠시 손만 씻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화장실은 저기니까 편하게 다녀와요. 어머, 냉장고에 커피 있는 거 꺼내면 되지? 제가 네 회사 옆 부서 직원이라던 그 여자 맞지? 수석으로 회사 들어왔다던. 누구? 걔 아닌데? 뭐? 너 작년에 그 여자애랑 계속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 헐, 헤어진 지가 언젠데?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헤어졌어.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도도하게 굴든지. 재수없어서 내가 차 버렸지. 지금도 회사에서 만나면 서로 모른 척하기 바빠. 아니, 그럼 그 이후에 바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단 거야? 응, 친구 소개로 만났지. 우리 아들 능력도 좋으네. 역시 내가 아들 하나 잘 낳았어. 나리 첫인상 괜찮지? 아담하게 생긴 게 귀엽고. 글쎄다. 귀여운 건 모르겠고 조금에 갖고 나중에 결혼하면 야물딱지게 집안일이 날 수 있을런지. 쟤는 무슨 일해? 너랑 같은 회사야? 아니, 사내연애하고 바로 헤어졌는데 또 사내연애를 어떻게 해. 우리 회사랑 같은 동네에 있긴 한데 나린 그냥 작은 회사에서 회계팀에서 일해. 뭐? 그럼 중소기업 다닌다는 거야? 왜? 문제 있어? 너 설마 쟤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결혼? 나리 정도면 뭐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나리가 나한테 잘 맞춰서 난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사귀고 있지. 넌 참 무서운 소리. 잘 맞긴 뭐가 잘 맞아. 고작 저런 애랑 결혼하려고 길을 써서 대기업에 들어갔어? 아니, 나리가 뭐 어떻다고. 회사 규모가 작아서 복지가 아쉽긴 하지만 얘기 듣기로는 직급별로 성과금도 받고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던데? 나쁘지 않긴. 괜히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겠니? 넌 이름만 타대면 나는 대기업 다니는데 쟨 뭐니? 이름도 모를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적당히 놀다가 헤어져라. 며느리감은 아닌 것 같다. 에이, 엄마. 아직 정식으로 인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말도 안 해봤으면서 왜 그래? 이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부터 딱 답 나왔지. 번번한 대학교를 나왔겠어. 그렇다고 엄청난 스펙을 쌓았겠어.
변변찮게 빌어먹으며 살다가 자기 수준 맞는 회사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아, 난 또 같은 회사 다닌 여자친구인 줄 알고 지까지 초대했구만. 헤어진 줄 알았으면 괜히 불렀네. 왜 그래? 나리가 얼마나 착한데. 이거 나. 다 그나들 연애까진 뭐라 안 하겠다만 결혼은 안 돼. 알겠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어서 커피 마셔. 고마워. 적당히 마시다가 이만 들어가 봐요. 난 산책했더니 몸이 노곤노곤해진 게 졸음이 오네. 난 이만 방에 들어갈랜다. 네가 알아서 마중해 주렴. 네, 쉬세요.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 나눴어? 갑자기 날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얘기를 하긴 무슨... 엄마가 피곤하면 피곤한 거겠지. 커피만 마시고 일어나자. 내가 주차장까지 데려다 줄게. 그런가? 난 또 들어오라길래 무슨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차만 마시고 가란 거였네. 1년 후 주말. 엄마, 여기에요. 아니,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니 나리 씨도 같이 있었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예, 뭐 그럭저럭. 정규, 넌 누구랑 같이 있으면 미리 말이라도 주지. 괜히 애밀 허무하게 만들어. 뭐가 허무해.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한 식구 될 사이인데 밥 한 끼 먹는 게 어때서? 뭐, 한 식구? 누가 한 식구야? 친구놈들도 다들 하나둘씩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 생각이 슬슬 들더라. 우리 나리랑 벌써 사귄 지 2년쯤 돼가는데 결혼해야지, 우리도. 뭐야? 너 내가 지난번에 한 말은 뭘로 듣고? 네? 예전에 무슨 말 하셨어요? 아, 엄마. 나리, 엄마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지 않아. 둘이 제대로 한번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오늘 일부러 자리 만든 거야. 아유, 정말 물러 터져갖고 귀엽고 이사다를 만드네. 나리씨, 지금 반응 보니 대략 내가 어떤 말 했는지 눈치는 챘죠? 이제 굳이 잘나지도 않은 애한테 내가 말 높일 일이 뭐가 있겠나 싶네. 내가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요. 내가 뭐 대단한 며느리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종규 수준에 못 미치는 며느리도 보고 싶진 않거든. 우리 종규가 마음이 착해서 지금까지 사귀어 줬겠지만은 슬슬 정리해야 맞지 않겠어? 수준이라뇨?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지 척 보면 몰라요. 우리 종규 봐. 키도 훤칠한 게 누구에게나 다 호감 사는 외모에 공부도 잘해, 대기업 다녀, 성격도 좋아.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내 아들 누가 봐도 잘 낳고 잘 키웠어. 근데 나리 씨는 뭐 돼? 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도 새카맣고 위쪽 마르고 작아서 애기는 숨풍숨풍 잘 낳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리 씨 회사가 내 눈에 안 차네. 나리 씨도 본인 주제를 잘 알아야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어디 엉강생신 대기업 직원을... 참... 새카만 건 요즘 태닝해서 그래. 요즘은 구릿빛 피부가 대수인데. 넌 조용히 해. 지금 네 여친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편 들 때 들어야지. 상황 파악 못해. 어머니. 중소기업 다니면 꼭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만 만나야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어머님 마음에 100% 찰 순 없지만 제 외적인 부분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마냥 좋진 않네요. 어머머. 싫은 소리 했다고 대본에 표정 달라지는 것 봐. 이거 봐, 이거. 사회생활도 어떻게 했을지 뻔히 보이네. 상사가 뭐라 하면 세무는 지켜들 거 아니야. 어머님 조건에 부합하는 며느리가 아니라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사회생활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요. 지금 상황과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뭐가 달라? 사람 딱 보면 안다 그랬어. 김정규, 네가 말해봐. 모나리랑 얘기해보면 내 생각이 달라질 거라더니 그러더니 지금 이게 뭐야? 오히려 기분은 더 안 좋아졌는데. 암튼 더 얼굴 보고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둘이 결혼하라간 꿈도 꾸지 마. 엄마 간다. 엄마, 그렇다고 밥도 안 먹고 가면 어떡해. 제 얼굴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질 것 같다.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대? 너 집에 오기만 해. 엄마. 잠시요. 너까지 왜 밥을 안 먹어? 엄마 오신다고 나름 비싼 식당 잡았구만.
아까 당신 어머님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먹고 싶지 않아졌어. 먹으면 체할 것 같아. 어르신들 고지식해서 무조건 엘리트 출신에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면서 적당히 살살 달래면 될 일이지 넌 뭘 그렇게 꼬아드냐? 꼬아들어. 내가? 오빠가 나라면 화 안 나겠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시지? 내 삶을 모욕당한 기분이야. 무슨 모욕까지. 오버가 심하다 나리야. 내가 워낙 잘나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아서 공부도 척척하고 반항 하나 없이 잘 크면서 엄마 말만 잘 들어서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해 못하셔. 누가 들으면 난 공부 안 한 줄 알겠네. 나도 자격증 따는 게 어디 쉬웠을 것 같아? 그러게 자기 좀 더 공부해서 세무사나 회계사 되지 그랬어. 그럼 바로 며느리 프리패스인데 말이야.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빠까지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여기서 경력 쌓고 이직하려는 거 다 알면서? 나도 답답하니 그렇지. 팍팍한 삶에 결혼조차 쉽지 않더니. 암튼 나리야. 오늘은 내가 일단 집에 가서 엄마 설득해 볼 테니까 너도 다음에 어머님 만나면 좀 살랑거리면서 애교 좀 피워봐. 강대 간깨리 부딪히면 부서지기만 하지.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어머니도 나 탐탁지 않아 하고 그냥 우리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거 어때? 나도 생각이 많아져. 너까지 왜 그래? 우리 잘 얘기해왔잖아 그동안. 지금 네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아, 며칠 후. 아유 배부르다. 역시 무한리필집이 최고야. 오랜만에 폭식했더니 바지가 터질라 하네. 연자, 너 정말 잘 먹더라. 며칠을 굶은 줄 알았다 얘. 네가 쏜다고 그러니까 아주 술술 들어가더만. 그나저나 네 예비 며느리 얘기 좀 해봐. 지금 외국계 기업 다닌다 그랬었지? 그렇지. 우리 아들이 대기업 사원들한테 강의하러 다니잖아. 우리 며느리 회사에도 출장 가는데 맨 앞에서 어떤 이쁜 여자가 주의 깊게 듣고 있더라는 거야. 몇 년 동안 잘 만나다가 우리 며느리가 겨울에 해외로 파견 간다길래 아들도 겸사겸사 따라가고 싶다 하니 난 일단 결혼부터 하라 했지 뭐. 뭐 해외 파견? 야, 그럼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거네? 며느리 보러? 그야 자식 보러 한 번은 나가지 않겠니? 상견례는 했어? 안 그래도 다음 주에 해. 저기 한옥집 보이지? 거기서 하기로 했어. 저기 미쉐린 가이드 별 받은 데 아니야?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거 봤어. 코스 가격도 엄청 비싸다던데? 응? 미쉐린? 그래. 3년 연속 별 2개인가? 건물 외관도 생긴 거 봐라.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딱 봐도 고급진 게 돈 들인 거 같잖니? 저기가 그렇게 좋은 데라고? 말해 뭐해. 한식 대가가 운영하는 데잖아. 안 그래도 그분이랑 건너 건너 친분이 있어. 몇 번 사석에서 만났는데 사람이 확실히 귀티가 나더라. 애들도 저기서 상견례 하자고 하니까 입이 아주 귀에 걸렸더라. 근데 연자야, 종규도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았니? 응? 그렇지. 아직 제대로 혼담을 주고받은 건 아니고 인사만 한 번 했어. 나도 곧 저기서 상견례 해봐야겠다. 우리 종규 결혼 얘기를 할 것인데 아무 데서나 할 순 없잖아. 저게 예약하기 엄청 힘들 텐데. 아무리 뭐 어때. 급한 일도 아니고 천천히 하면 되지. 아휴, 종규 녀석이 하도 뭐라는 하니 마냥 그 기집을 내치진 못하겠고. 결혼은 안 하더라도 저 집에서 밥 한번 먹어봐. 현영이 저 기집애 며느리 잘 받다고 기고만장한 꼴은 못 보지. 며칠 후. 이상하네. 갑자기 왜 상견례를 하지? 결혼을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길래 엄마가 집에 왔는데 멍을 때리고 있어? 어? 엄마? 언제 왔어? 일 이제 끝났어? 피곤하지? 피곤하긴. 나만 요리하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괜찮아. 오늘도 식당 예약 풀타임 찼지? 역시 한식 대가님, 한식당은 나날이 번창합니다. 실없긴. 엄마 식당에 뭐 언제는 풀타임 안 찼어? 오, 자신감 대단한데.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래? 응? 뭐가? 너 무슨 걱정거리 있잖아. 일부러 웃는 척해도 엄마가 모를까봐. 아휴,
역시 엄마한테 연기를 못하겠네. 나 지난번에 남자친구 엄마 만났다고 했잖아. 그랬지? 만나자마자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요즘 남자친구랑 결혼 문제로 자주 다툰다 그랬었지? 그래서 심란한 거야? 그것도 그건데. 오늘 갑자기 남친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 어머님이 일단 부모님끼리 만나서 얘기나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결혼은 절대 안 시킬 거라면서 왜 굳이 만나? 서로 불편하게? 그러게. 헤어지려고 그렇게 남자친구를 들들 볶는다면서 수상하네. 심지어 더 수상한 게 상견례 장소야. 글쎄, 무조건 상견례 장소는 엄마 식당에서 해야 된다 하더라고? 응? 우리 식당에서 하고 싶어 한다고? 응, 거기 아니면 안 가고 싶다고.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무조건 보재. 서울에 한 식당에 우리 식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느끼기에도 뭔가 묘하지. 설마 네 남자친구 내가 무슨 일 했는지 자세히 아는 거 아니니? 아니, 그 사람이 엄마 얘긴 제대로 물은 적도 없는데다가 나도 굳이 얘기 꺼낸 적 없어서 아마 절대 모를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일단은 만나는 보자. 네가 인사하고 온 날 풀이 죽어서 온 게 내가 말은 안 해서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네 남친 결혼 생각은 있다면서 나한텐 인사 한번 오지 않는 게 괘씸하기도 하고. 만나서 앞으로 어쩔 계획인지 따끔하게 한마디도 해야겠어. 그 시어머니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 보고 싶어 하는지 물어도 보고 말이야. 시커먼 속내가 있다면 그날 알 수 있지 않겠니? 괜히 엄마까지 기분 상하게 할까봐 그렇지. 엄마 식당에서 소리라도 지르면 손님들한테 피해갈까 걱정되기도 하고. 괜찮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지난번 너한테 하듯이 멋대로 굴다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일단은 남자친구한테 절대 내 식당인 거 티내지 마. 나도 그날 내 식당 아닌 척 직원들한테 귀띔할 테니까. 괜히 우리 식당이 유명하다고 속내 다 감출지도 모르니까. 알겠어. 한 달 후. 어머나, 세상에 저 분수 좀 봐. 조경해놓은 게 아주 기가 막히네. 나무도 비싼 것들로만 갖다 놨네. 아유, 이런 가게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돈을 쓸어 모으겠네. 엄마, 좀 조용히 말할 수 없어? 시골 사람이 서울에 상경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두리번거려. 나리가 예약한 룸이 저기 끝방이라고 하던데 얼른 가자. 근데 나리는 무슨 재주로 이런 데를 다 예약을 했대? 친구한테 듣자하니 예약도 아주 오래 기다려야 겨우 할 수 있다던데. 내가 금방 예약했다니까 아주 놀라더라. 그랬어? 난 모르겠어. 나리가 일단 예약했다고 하니까 온 거지 뭐. 구경 그만하고 들어가자 얼른.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리 엄마입니다. 예, 미리 와 계셨군요. 음식은 주문하셨나요? 예, 여기서 제일 많이 시키는 코스로 주문 넣어뒀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메뉴판 한번 보시죠. 그래요? 뭐가 나오는지 좀 볼까? 무슨 코스 하나 1인분에 10만 원씩을 받아. 아주 도둑놈의 신보네. 저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적당한 것으로 잘 시키셨네요. 듣자하니 저번에 아이들 결혼에 많이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마음을 다시 잡아주신 건가요? 사실 갑작스레 상견례 잡자하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요. 친구가 여기서 상견례 한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길래 어떤 곳인지 한번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상견례 코스 전문 한식당이라고 일반 고객들한텐 예약을 잘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데인가 해서 와봤는데 생각보다 그저 그렇네요. 예? 그럼 그저 밥 한 번 먹으려고 저희를 부른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종규고 나리고 알아먹질 못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끝내자 단판을 내고 싶어서 부른 것도 있고요. 그래도 나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리 엄마라도 나서서 말려주지 않겠어요? 단판이요? 그래요. 나리한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고 큰 말썽 없이 바로 취업 성공해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속이란 거 썩여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제가 요즘 사춘기 아들 보는 것 마냥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결혼 허락해달라고 생떼 부리지 아주 죽게 들란 말입니다. 오늘 잘 정리해서 이만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그만 끊으시죠. 저도 더는 저 아이 얼굴 보면서 막말하고 싶진 않네요. 아무리 중소기업 나온 형편없는 딸이라 해도 댁한텐 소중한 딸일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형편없는 딸? 여보세요. 아까부터 무슨 말 하나 계속 듣고 있자니 거북해서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이 식당에 무조건 예약하라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더니 고작 밥 한 번 먹자고 하려고 우리 불렀다고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역시는 역시지. 눈 똑바로 뜨고 함부로 말하는 게 다 유전이었네. 고상하게 밥 먹으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 했는데 그 꼴은 못 보게 한다니까? 역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상스러운 엄마 밑에서 상스러운 딸 떼어나는 법이야. 저기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상스러운 엄마 밑에 상스러운 딸이라는 거예요? 그저 중소기업 나오고 당신네 아들이 대기업 나오면 다 천박한 거고 하찮은 거요?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얘야, 이 사회 현실이 그래. 길에서 자꾸 아무한테나 물어보렴.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좋은지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이 좋은지. 백중백발일걸. 너도 솔직히 말해봐. 우리 종규한테 목매는 게 다 우리 종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전 배경보다 사람을 봐요. 아예 배제하겠다고 100% 말은 못하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이분법 논리로 사람 됨됨이를 따지진 않는다고요. 당신. 한 번만 더 그 소리에. 누구는 상스럽게 못돼서 안 하는 줄 아니? 네 머리채라도 잡아주랴? 그래, 어디 한번 잡아봐라. 경찰서 구경 제대로 시켜줄게. 아까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지금이라도 여기 사람들 자꾸 물어볼까? 잘난 아들 하나 믿고 지가 뭘 해도 됐냐 까부는 시어머니가 좋은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따지지 않고 사람 됨됨이 보는 시어머니인지. 그래서 당신은 그 잘난 아들이라도 뒀어, 응?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죄인 주제에 어디 말이 많아? 그 잘난 아들 트럭으로 갖다 줘도 사위 안 삼을 거야. 자네는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자네 모친도 안 말리고 뭐 하는 건가? 사람 면전에다 무시는 기분이고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욕되게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지만 당신 거리는 날이 또 썩 보기 좋진 않네요. 사실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리 저희 엄마가 도를 넘어도 어른 공경은 기분 아닌가요? 뭐 어른 공경? 이 와중에 공경이란 소리가 나와. 지금 네 엄마 하는 소리 듣고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많이 기우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다 참고 있는 게 엄마가 하는 말이 저 위에서 하는 말이었는데 자꾸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저도 솔직히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져요. 빌빌 기어도 모자랄 판에. 야, 강내리. 너 뭐하는 짓이야? 네가 나한테 물을 뿌려? 감히? 아이고, 죄송하네요.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감히 대기업 출신한테 물을 뿌렸네? 비꼬는 말 하지 마라. 슬슬 열받으려니까. 내가 이 결혼 안 한다 하면 어쩌려고 그래. 뭘 어째? 헤어지면 될 일이지. 처음부터 결혼 생각 없던 거 네가 그간 친구들한테 축의금 낸 거 걷어들이고 싶다고 나한테 결혼하지 한 거였잖아?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매번 친구가 뭘 샀는지 다 따지려 들고 일도 손해보려고 하질 않잖아. 나랑 데이트 통장 만들었을 때부터 뻔히 보였어. 내가 밥 산다고 할 땐 비싼 밥 사달라고, 데이트 통장 쓸 때나 네가 산다 할 때는 비교적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랬지? 누굴 닮아서 쟤나 했는데 속물 엄마 밑에 속물 아들이 있었네. 야!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보고 속물이래? 나리야, 됐다. 말 섞지 말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이만 가자. 더는 이런 개념 없는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 너 이대로 가면 나랑 끝이야. 너랑 결혼해주자고 할 남자가 어디 또 있을 것 같아? 난 주위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지만 넌 점점 나이 먹고 노처녀 돼서 어디 널 봐주기나 할 거냐고.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할 바에야 노처녀로 죽는 게 낫지. 엄마, 가요. 어머머. 저건 내가 진작 알아봤지. 내가 뭘 했어. 2년 동안 다 호박씨 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아이씨. 엄마도 나빠. 내가 차마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엄마한테 뭘 아는 거지.
진짜 여기 상견례 하자고 했더니 여기서 밥 먹고 싶어서 그러고 했더니 밥이고 뭐고 혼자 먹고 와요. 기분 잡쳐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셔야지. 에이씨. 야! 너가 지나가면 어떡해? 여기 코스 맛도 안 봤는데. 그날 새벽. 나리야, 뭐 하는 거야? 종이는 왜 찍고 있어? 아까 낮에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말이지. 이제 다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그놈이 줬던 편지며 선물이며 다 찢어버리던 거야. 그래, 이렇게라도 분풀이해. 아까 들어보니 아주 사람들이 몰상식한 게 정상이 아니더라.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은 내 66년 인생 처음이다. 참, 얼마나 기가 찼으면 밖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이 음식 서빙하는 것도 까먹고 있었겠어. 직원들도 혀만 차더라. 내 손에서 진작 정리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미련하게 그놈이 다 커버해주길 기대했었나 봐. 미안해, 엄마. 엄마 가게에서 너무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했겠다. 아니야. 네가 왜 미안해? 사람 인연이 칼로 무자르듯 되는 게 아닌데 너도 고민이 많았겠지. 괜찮아. 오히려 엄마 가게에서 이런 사달이 난 게 다행이다 싶다. 우리가 비정상이 아니란 걸 다들 증명해준 꼴이니까. 그리고 난 네가 그 막말들 참고 듣고 있는 게 더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할 말은 해야지. 잘했어, 아리야.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 고마워요. 한 달 후. 손톱 손질했나봐. 지난번에 예비 며느리 만났을 때 한번 해봤어.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는데도 예비 며느리가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싶다고 얼마나 난리던지. 난 글쎄 잘 모르겠는데 네일샵 직원들 하는 말이 내가 핑크색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하더라. 어때? 니들 눈에도 그래 보이니? 글쎄 난 잘 모르겠네. 나한테라면 모를까? 너한텐 좀 많이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얘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내가 왜 부러워? 그까지 내일 나도 받으면 되는 건데. 넌 이런 건 돈 아깝다고 받지도 않잖아. 아님 너도 나중에 네 예비 며느리랑 같이 받으면 되겠네. 예비 며느리는 무슨, 진짜 깽판 난 지가 언젠데. 이제 우리 종규 맞선 보고 제대로 된 혼처 잡을 거야. 아예 연애부터 내가 간섭을 해야지 안 되겠어. 너네도 좋은 자리 있으면 주선 좀 해. 내가 중매값은 톡톡히 줄 테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다리 한번 놔봐. 어? 괜찮은 데 있어? 지난번에 나 상견례 했던 한식당 있지? 그 식당? 근데 왜? 내가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식당 사장님 외동딸이 최근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랑 찢어졌대. 글쎄 상대편이 얼마나 조건을 따지고 들렸는지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더라. 뭐야? 그 집은 얼마나 잘 산다고 그런 집을 마다해? 그런 대골 같은 식당이면 집도 분명 잘 살고도 남을 텐데 딸은 또 오죽 잘 냈을 거 아니야. 아유, 복을 지 발로 걷어 찼네. 그니까 그 지인도 얘기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화병 날 뻔했다잖아. 제정신이 아닌 집안인 게지. 그쪽 아들이 아무리 잘 냈어도 장모님이 한식 대가에다가 손자들까지 물려줄 재산도 빵빵한 부자인데 제 팔자 지가 꼰 거야. 누군지 참 한심하다니까. 참 누군지 내가 얼마 전에 만났던 몰상식한 여자들이랑 비슷한 것 같네. 한 푼도 없어서 아쉬운 것들이 되려 큰 소리라니까. 그럼 네가 다리 놔줄 수 있어? 네가 그 집들 소개해줘서 우리 종규랑 잘 되면 제대로 대접할게. 응? 일단 내가 오늘 지인이랑 그 사장님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 한번 같이 가볼래? 일단 오늘은 선 얘기하지 말고 내 친구다 소개만 하고 천천히 눈도장 찍어봐. 나도 솔직히 그 사장님이 어려워서 확답 주기가 좀 그렇네. 어머 진짜? 아 운명인가 보다. 하필 소개해주려는 타이밍에 오늘 만날 게 뭐니? 좋아, 같이 만나자. 이럴 줄 알았으면 옷 좀 제대로 입고 올걸. 나도 껴주라. 언제 그런 인맥을 만나봐? 몇 시간 후. 나 아는 지인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으신다네. 우리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사장님한테 전화해놨다니까 우린 안에서 기다리자. 그래. 얘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네. 모르겠어. 기가 만만찮은 분이라 나도 길게는 대화 못 해봤거든. 암튼 들어가자. 밥도 먹을 수 있으려나? 지난번에 상견례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으이구, 넌 그 와중에 밥 생각이냐?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나와 계셨어요? 아까 진 사장님한테 전화 받으셨죠?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으신가 봐요. 어서 오세요. 방금 받고 식사 준비하려던 참이에요. 이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왔는데 사장님 만난다고 하길래 뵙고 싶어서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 식당에 내가 있는 게 뭐 어때서? 당신이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렇게 남의 식당 개판 쳐놓은 것도 모자라 오늘은 또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응? 너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사장님도 제 친구를 아세요? 뭐? 그럼 네가 말하는 한식 대가라는 사람이 저 여편네란 말이야? 이 식당이 저 여자 거라고? 얘 여편네라니 말 좀 가리소 해. 아, 죄송합니다. 당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진 사장님한테 저희 딸 얘기 들으셨죠? 저희 여자가 바로 그 상대 집안이랍니다. 예?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건 따지면서 막말하던 집안이 얘였어요? 야, 네가 뭐라고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네가 얼마 전에 마음에 안 든다는 예비 며느리라는 게 여기 사장님 외동딸이었던 거야? 대체 네가 뭐라고? 난 나리가 이 식당 사장 딸인 줄은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그래. 결혼시켰다고? 누구 딸 인생을 조지려고 결혼을 하락해. 내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지. 왜? 지금도 친구들 앞에서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읊어주지 그래? 내가 지난달에 여기서 행패 부리던 거 우리 식당 CCTV에 다 찍혔는데 그걸 친구들한테 보여줄까? 사장님, 아니 사돈, 제가 아무래도 무슨 착각을 했나 봐요. 제가 뭐라고 아들 결혼을 반대하겠어요. 저는 그저 아주 작은 염려를 가진 거였답니다. 기분 상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기분이 풀리시겠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 진짠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네. 당신이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내 식당 바닥 더럽히지 말고 일어나. 사돈, 아까부터 누굴 보고 대체 사돈이라는 건지. 여기 당신 사돈이 어디 있어? 염치를 다 갖다 팔아먹었나? 지금 이러는 것도 다 나중에 당신 아들한테 뭐 하나 떨어질 거라도 있을까봐 그러는 거지? 김치국 마시지 마. 우리 딸 결혼 아무한테도 안 시키고 내가 끼고 살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요. 여사님도 오늘 친구 데리고 가시죠. 도저히 같이 밥 먹을 기분 아니네요. 예. 연재야, 얼른 일어나. 가자. 이거 놔봐. 사돈, 제가 딱 마지막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애들 아직 나이가 급한 게 아니니 결혼은 차차 나중 일로 생각하고 우리 애들만 생각해요. 우리 자식들 몇 개월만 사귀었던 게 아니라 자그마치 2년이에요. 2년 넘는 그 세월을 갑자기 끊는다고 끊어지겠어요? 악연도 2년이라는데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무렴. 지금 나한테 소금 뿌렸어? 아니, 나가란 말을 대체 몇 번을 해야 알아들을 것인지 악기도 이만하면 떨어지겠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일 당장 CCTV 영상 들고 경찰서 가서 모욕죄로 고소할게. 그때 경찰 앞에서 이리 떠들어 보든지. 그러지 마세요. 가겠습니다. 갈게요. 혹이나 마음이 다시 바뀌면 꼭. 이모, 여기 소금 한 바가지 추가해줘요. 저 여자가 아직 소금을 덜 맞았나 봐. 갈게요. 지금 나가요. 사장님?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 쟤랑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 아닙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같은 동네 산다고 요새 좀 같이 어울려 논 것뿐이에요. 저런 인성을 가진 소유자였음 전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이리 화를 내는 건 처음 보네요. 얼마나 저 친구가 몰상식하게 그랬으면 아까운 소금까지 뿌리셨어요. 진정하시고 다음에 인사드리러 다시 올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나. 몇 년 후.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여보세요? 강나래. 누구? 그새 내 목소리도 까먹은 거야? 나 김종규야, 김종규. 뭐야?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해? 지난 번호 차단한 것 같은데 그새 번호 바꿔서 전화한 거니? 끊는다. 다시 연락하지 마.
나리야, 나 이혼했다. 뭐? 너 이혼했다고. 결혼을 한지도 몰랐는데 이혼이라니. 어떤 여자가 너랑 속아서 결혼했는지 참 보지도 않았는데도 가엾다. 우리 회사 직원이었지. 너랑 사귀기 전에 사귄 여친이었는데 너랑 헤어지고 넌 줄 알고 붙잡아 보겠다고 내가 걔한테 전화를 거는 바람에 다시 사귀게 됐거든. 엄마가 너희 엄마한테 고소당하고 화가 잔뜩 나서 결혼 압박 넣는 바람에 올겨울에 결혼까지 하고. 아,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시모 등살에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더라. 게다가 내가 너한테 미련이 있는 것까지 들켜서 이혼당했어. 쌤통이네. 그렇게 잘난 며느리 뒀으면 어와둥둥 떠받들지. 네 엄마는 왜 시집살이를 했대? 그게 나처럼 미련이 남는 거지. 너희 엄마는 지금 홈쇼핑에도 진출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며느리는 그저 평범한 집안 딸이니까. 고소를 당하고도 여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기서 너 때문이야. 이거 나랑 다시 만나주기만 했어도 내가 굳이 그 여자한테 잘못 전화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아, 다 너 때문이라고. 뭐래니? 넌 정말 그동안 내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없어? 나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적 없어? 나 사실 결혼 생활 내내 네 생각 많이 했어. 너만큼 나한테 잘해준 여자가 없었더라. 그걸 내 지금에서야 깨달아버렸어. 바보 천치같이. 한 번은 했었지. 뭐? 아, 진짜? 네가 나보고 왜 진작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안 봤냐고 했잖아. 너랑 헤어진 뒤로 회계사 시험 쳐서 합격했어. 너랑 네 엄마가 하도 중소기업 다닌다 무시하길래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했지. 그래서 얼마 전에 X기업 들어갔어. 어차피 시험은 볼 생각이 있었는데 네가 불을 활활 지펴준 덕에 더 수월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딱 한 번? 네 생각했었네. 회계사가 됐다고? 게다가 X기업이라니. 왜? 너만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갈 줄 알았니? 나리야, 너 설마 다른 놈 생긴 거 아니지? 어? 그렇게 부르지 마. 소름 돋으려니까. 난 누구랑 다르게 그렇게 사랑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서. 남자라면 치가 떨려. 그니까 다신 다른 번호로 연락하지 마. 네 근황 안 궁금하니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땐 네 엄마처럼 경찰서에서 소장 날라갈 줄 알아. 나리야, 끊지 말고 나를 줘. 나리야.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전 여친한테 애정 구걸이라니 정말 기가 차죠? 저 전화를 받은 이후로는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안 받는 버릇이 생겼어요. 혹시나 또 재수 없는 전남친이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해올까 봐요. 이 일이 있은 후 엄마에게 전해 들었는데 저희 엄마 지인이라던 전 예비 시어머니 친구들은 그 일 이후로 연락도 다 끊고 결국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예비 시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결혼할 며느리를 구박했으니 개과천선은 역시 어렵나 봅니다. 지금도 가끔 저희 엄마의 지인들이 엄마를 통해서 맞선을 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이 자주 들어온다는데 전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한테 하도 대여서 그랬는지 지금의 행복한 솔로 생활을 쭉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워낙 회사에서 예민한 재무제표 및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연애는커녕 쉬기 바쁜 것도 이유라면 이유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제 직업이 이제는 전문직으로 바뀐 만큼 큰 보람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집.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오늘은 학교 갔다가 독서실 가서 늦게 올 거. 엄마, 왜 이래? 눈 좀 떠봐. 어떡해. 일단 119부터 부르자. 저기요, 거기 119죠. 저희 엄마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요. 얼른 와주세요. 주소는 2시간 후. 정인아 씨 따님분 되세요? 네, 제가 딸이에요. 선생님, 저희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어른 보호자는 없나요? 아빠라거나 아님 다른 친척 어른이라도.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친척이랑도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엄마 곁에 저만 있어요. 엄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엄마 보호자니까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사실 췌장암이세요.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수술 동의서 받고 하려면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얼른 연락할 수 있는 어른 찾아서 병원에 데리고 와요. 뭐라고요? 췌장암이라고요? 아니, 그런 말은 없었는데. 암이 이 상태까지 전이된 걸로 봐서 모르고 지냈을 확률이 높아요. 빠른 시일 내 수술 안 하면 정말 생명이 위독할 수 있으니까 얼른 서둘러요. 아, 우리 엄마 어떡해. 잠시 후 전화. 저 외삼촌, 저 시아예요. 뭐, 누구? 시아? 시아가 누군데? 저 엄마 딸인데. 아, 뭐냐, 인화 딸이구나. 너 갑자기 무슨 연락이냐? 인화 걔랑도 연락 끊어준 지가 한참 됐는데. 저 삼촌, 엄마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돼서요. 보호자 자격에 저는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삼촌이 와서 해줄 수가 있을까요? 뭐, 인화 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큰 병이야? 네, 췌장암이래요. 암 전이가 많이 돼서 얼른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제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췌장암? 어쩌다가 그런 병에 걸렸대? 거기 어딘데? 서울 산다고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난 광주 살잖아. 가려면 한참인데 어느 세월에 가. 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 알아봐. 삼촌, 제발요. 제가 아는 번호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와서 그냥 엄마 수술할 때까지만 있어주면 안 돼요? 네? 아, 나도 챙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네. 수술이 뭐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발요, 삼촌.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아, 그럼 나 거기 있는 동안 일당이라도 쳐줄래? 일당이요? 그래.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그 기간에 벌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사례비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지. 얼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조카한테 많이 달라고 하겠니? 하루에 5만 원씩만 쳐줘. 그럼 갈게. 아, KTX 비용은 따로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아, 아니에요. 제가 드릴 테니까 얼른 와주세요. 그래, 그럼 당장 올라가마. 잠시 후 은행.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거랑 간간히 알바해서 모은 돈 합해서 50만 원밖에 없네. 이 돈 삼촌 드리고 나면 치료비, 수술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도 모은 돈 별로 없을 텐데.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해 보였는데 모은 돈이 있을 리가. 잠시 후. 시아야, 무슨 일 있니? 학교에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전화도 한참 했는데 이제 해봤네. 무슨 일 있어? 아, 선생님. 죄송해요. 그게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머,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네, 병원이에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학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알아서 처리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시대? 거기 너 혼자야 지금? 사실 엄마가 췌장암이래요. 선생님,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주변에 어른도 없어서 일단 급하게 삼촌 불렀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엄마 큰일 나는 건 아니겠죠? 췌장암? 아, 큰 병에 걸리셨네.
그래도 시아가 대처를 잘했구나. 많이 놀랐겠어.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곁에 잘 있어줘. 어머니도 놀라셨겠어. 어머닌 의식 회복하셨니? 아직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곧 깨어나실 거래요. 그래, 알았다. 선생님이 또 연락하마. 너무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알았지? 네, 감사해요. 4시간 후 병원. 삼촌! 오, 그래. 너가 시아구나. 워낙 조그마할 때 봐서 못 알아보겠네. 그래,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세요. 내가 뭐 하면 되는데? 일단 수술 일정부터 의사 선생님이랑 잡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일단 물어보지 뭐. 고마워요, 삼촌. 잠시 후. 일단 내가 수술 일정을 잡아놓긴 했는데 말이야. 너 수술비는 있냐? 수술비가 얼만데요? 사실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한 입원비까지 합하면 3천만 원은 든다는데? 너 그런 큰 돈 있어? 아님 엄마한테 들은 거는? 3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저희 엄마도 빚 갚느라 아마 모은 돈이 없을 거예요. 이를 어쩜 좋죠? 아이, 돈도 없이 무작정 수술 일정부터 잡으라고 하면 어떡해. 너 설마 나한테 떠넘기려고 부른 거냐? 나보고 수술비 내라고? 아니, 삼촌,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암튼 난 네 말대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기로 왔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수술비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아니,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애가 생각이 없어. 당연히 수술비부터 마련하고 수술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수술은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어. 그 안에 네가 알아서 모아. 내 일당도 챙겨주고. 알았어? 네, 알겠어요. 다음날 거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내 그 큰 돈 준다는 데는 없는데. 그리고 나처럼 미성년자 쓰려는 데도 많지 않고. 이게 뭐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여자면 무조건 가능? 그럼 나이도 상관이 없는 건가? 일단 한번 전화해 봐야겠다. 전화.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저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이거 고수익 아르바이트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는 만큼 벌어가죠. 몇 살이죠? 저 17살인데요. 제가 미성년자긴 해도 진짜 성실히 일할 자신 있거든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면 더 좋지, 이 바닥에서는. 뭐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건데? 엄마 수술비요. 당장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요. 그런 딱한 사연이 있었구만. 그럼 이 일이 딱이야. 엄마 간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밤에만 바짝 일하면 돼. 한 달에 3천 이상도 벌 수 있으니까 일단 와봐. 정말요? 한 달에 3천 이상도 벌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속고만 살았나. 일단 주소 찍어 보낼 테니까 면접 보러 와. 미성년자면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1시간 후 술집. 여기 술집 아니에요? 성매매 그런 거예요? 박스, 그럼 한 달에 3천 이상 버는데 뭐 고귀한 일하는 줄 알았어? 한 달 바짝 일하고 엄마 수술 시켜드리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그냥 술만 따라주면 돼. 그래도 이건 좀 싫으면 봐. 아쉬운 건 학생 아니야? 여기에 이거 하려고 오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내가 특별히 미성년자라니까 먼저 면접 보게 한 거라고. 내가 이거 하나만 말할게. 이런 일 말고 한 달에 그 정도 벌 수 있는 일 아예 없어. 그러니까 엄마 살리고 싶으면 빨리 일하는 게 좋을 거야.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러던지. 근데 빨리 생각해보고 연락 줘. 우리도 오려는 아가씨들 많거든.
그날 저녁. 아무리 둘러봐도 아저씨 말대로 단기간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건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아. 게다가 수술 끝나면 항암 치료도 받고 여러 약 비용도 만만치 않다던데.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 어차피 하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돈이나 많이 벌지. 그냥 술만 따르면 된다고 하잖아. 마음 단단히 먹자, 이시야. 일단 엄마부터 살려야 돼. 내일 학교 가서 자퇴한다고 말부터 해야겠다. 다음날 학교. 시야 왔어. 어머님 괜찮으셔? 걱정 많이 했어. 선생님, 저 자퇴하려고요. 자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제가 엄마 옆에서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옆엔 저밖에 없거든요. 삼촌 불렀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학교는 다니면서 엄마 돌봐드려야지. 그러면 학교에 내가 알아봐서 조퇴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학교를 그만두는 건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야. 엄마도 엄마지만 시야, 네 인생도 중요하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삼촌도 일을 해야 돼서 엄마 온전히 돌볼 수 없고요. 사실은 당장 수술비를 내야 돼요. 학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려고요. 수술비? 설마 너 혼자 수술비를 감당하겠다 이 말이야? 수술비가 얼만데? 입원비까지 해서 3천만 원이요. 그래서 얼른 돈 벌어야 돼요. 도와줄 어른도 없고요. 아니, 너 혼자서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해? 삼촌은 이 사실 알고 있어? 네, 알고 계신데 삼촌도 워낙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제가 보호자 자격으로 오시라고 부탁드린 거라서요. 그 이상은 못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7살 혼자 그 큰 돈을 마련하게 해? 그리고 너가 무슨 수로 그렇게 큰 돈을 번다고? 무슨 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그 이상 묻지 말고 그냥 자퇴 처리해주세요. 어차피 저 공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학교 다니다 마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너 담임인데 묻지 말라니. 그리고 꼭 공부 잘하고 꿈이 있는 애들만 학교에 다니니? 이건 너가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이야.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무슨 일 하는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자퇴서는 여기 있으니까 처리해 주세요. 그만 가볼게요. 시아야! 얘기 좀 더 하자니까 틀림없이 위험한 일 할 것 같은데. 내일 가정방문 좀 해봐야겠다. 1시간 후 전화. 저 어제 면접 봤던 이시아라고 하는데요. 어제 그 학생? 생각해봤어. 저 이 일 할게요. 돈은 정말 많이 주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많이 주지. 굳이 이런 일에 거부감 가질 필요 없어. 여기 명문대생 언니들도 등록금 벌려고 일하러 오기도 해.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와.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 내일부터 출근 가능해요. 그래? 그러면 일단 내일 오후 5시까지 출근해. 네, 그럴게요. 다음날 거리. 어딜 갔는데 내가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바삐 갈까? 일한다고 하더니만 일하러 가는 건가? 뭐, 저기 술집 아니야? 역시 내 인생이 맞았어. 시아야! 이시야! 선생님이 여긴 어쩐 일로... 너 이 녀석, 일한다고 한 데가 여기였어? 엄마 수술비 마련한다고 한 데가 여기였냐고! 여기 무슨 일 했는진 알아?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 제 나이에 엄마 수술비 단기간에 마련하려면 이런 데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인 건 알고 있어. 불법인 건 알고 있고. 여기 들어가는 순간 너 인생 망가지는 거야. 아무리 엄마를 살리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데를 생각해? 제 인생보다 엄마 목숨이 더 소중한걸요. 아빠도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그렇게 둘 순 없어요. 엄마 없으면 저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네가 내 학생인데 어떻게 그래? 제자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 너 절대 일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어떡해요? 엄마 그대로 죽으라고 해요?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질게. 선생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시아 너는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알았니? 선생님이 책임진다고요? 어떡해요? 일단 엄마 병원부터 가자. 삼촌이랑도 내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앞장서. 2시간 후 병원. 삼촌이랑 얘기했고 병원에 수술비랑 입원 비용까지 처리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학교 다녀. 알았지? 네? 선생님이 돈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냈어. 선생님이 제자 위에서 그 정도도 못 해줄까? 그리고 삼촌 여기 있는 조건으로 너가 5만 원씩 주기로 했다며? 그것도 내가 다 드렸으니까 삼촌한테 따로 돈 줄 필요도 없다. 삼촌도 너한테 추가적으로 돈 요구하지 않겠다고 나랑 각서까지 썼으니까 그런 말 이제 안 하실 거야. 선생님이 그걸 왜 다 내주세요? 제가 뭐라고... 네가 뭐긴 뭐야? 내 소중한 제자지?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걱정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 친구들도 너 기다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돈보다 네 인생이 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네 인생부터 망치려 들지 말고 언제든지 선생님이랑 상의해. 알았지? 선생님은 그 약속 하나면 된다.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돈 꼭 갚을게요. 갚으라고 도와준 거 아니야. 선생님도 너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하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시아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테고. 네, 선생님. 꼭 그럴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약속했다. 공부 열심히 하란 말 하면 너네들이 싫어해서 안 하는데 그래도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놓으면 인생에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위해서라도 시아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렴. 아르바이트도 좋은데 그럼 위험한 건 절대 안 돼. 마침 선생님 어머니가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2~3시간씩 아르바이트 해보는 건 어떠니? 큰 돈은 아니겠지만 생활에 분명 도움은 될 거야. 공부 병행하기에도 좋고. 저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그래, 나도 너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너가 무사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3년 후 학교. 아이고 선생님, 그동안 실세진 게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진 건데 인사를 이제야 드리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바빠는걸요. 그래, 시아, 이제 성인 된 기분이 어때? 의대 합격했다며? 너무 축하한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저도 문제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의대에도 합격한걸요. 나중에 저 의사 되면 제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제가 공짜로 치료해드릴게요. 어이구야, 든든한 주치의가 생겼네. 그래, 꼭 그럴 테니까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렴. 시아, 너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시아랑 같이 서보세요. 아닙니다, 어머님. 선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시아, 옆으로 바짝 붙어봐. 활짝 웃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1년 후 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사직서를 내셨다고요? 연락이 영 안 돼서 걱정돼서 찾아와 본 건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유를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사직서 처리만 해달라고 하고 가버리지 뭐야?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영 모르겠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을 안 하니 별 수 있나. 재직 기간에도 시아 학생 얘기 많이 했어. 시아 학생이랑 찍은 사진이 늘 책상에 붙어 있었지. 시아 학생한텐 연락 따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혹시 선생님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알려줄 수가 없어. 이미 사직된 직원이기도 하고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줄 순 없거든. 제일 아끼던 제자였으니 한번 기다려봐. 그럼 어떻게든 연락 주겠지. 혹시 연락 오면 나한테도 연락 주고. 나도 영 그렇게 간 게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0년 후, 집. 우리 딸, 이제 정식 의사 된 거 축하한다. 그 어려운 공부 다 해내고 이제 어엿한 대학병원 의사가 됐다니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다 엄마 덕분이지. 몸 회복할 틈도 없이 내 학비 대준다고 밤낮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 내가 호강시켜줄게, 엄마. 나도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지 않니? 고시원 살면서 그 생활 버티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너무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엄마 다시 아파도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알았지? 이런 좋은 날 선생님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은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이젠 전화하면 없는 번호로 떠. 예전엔 그래도 신호음은 갔었는데 의사 되면 가장 먼저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네. 나도 빚진 게 많아서 꼭 갚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간간히 학교에 뭐 소식 들은 거 없는지 연락도 해봤는데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 정말 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걸까 봐 걱정돼. 그래도 큰일은 아닐 거야. 큰일이면 소문이 벌써 났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인연이면 언제든 닿게 돼 있어. 선생님이랑 우리랑 보통 인연이니? 그건 그렇지. 선생님 너무 보고 싶다. 10년 후, 병원. 선생님, 응급 환자예요. 노숙자인 것 같은데 길에서 쓰러져 있어서 어떤 행인이 보고 신고했나 봐요. 그래요? 일단 내가 봐볼게요. 왜요, 선생님? 아는 분이세요? 이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마침 자켓 안쪽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주선아 씨로 돼 있네요. 주선아요? 선생님 성함인데 어쩜 이렇게 마르셨지? 그땐 통통하셨는데.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왜 이런 차림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계시죠? 글쎄요. 일단 상태부터 확인해보죠. 잠시 후. 영양실조에 폐암에 이 상태면 합병증까지 발생해서 살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되셨지? 선생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자가 여기 와 있잖아요. 다음날 병원. 여기가 어디? 선생님, 정신 좀 드세요? 저요, 이시야. 선생님 제자요. 이시야? 시아라고? 내 제자 시아? 네,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당연히 알아보지. 다른 제자는 다 몰라봐도 시아 너와는 내가 똑똑히 기억하지. 의사 됐구나. 가운이 정말 잘 어울린다.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니던데 연락은 갑자기 왜 끊으신 거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연락했는데 다 안 받으시고. 일이 있어서 그랬지. 미안했구나. 연락 온 건 확인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말하자면 긴데, 사실은 내가 보증을 잘못 써줘서 쫄딱 망했단다. 그 와중에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은 이혼 통보하고, 나쁜 일이 겹겹이 몰려와서 도저히 버텨낼 자신이 없었어.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한테 말하시지.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애한테 얘기해봤자 뭘 한다고. 괜히 신경만 쓰이지. 그리고 다 내가 잘못한 일인걸. 보증을 서면 안 됐는데 친한 친구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거 해결하느라 어린아들 잘 보살피지도 못했고. 아들 그렇게 죽은 거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무작정 떠돌다가 이렇게 됐구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거짓골이라 미안하구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혼자 그 일을 모두 겪어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몸은 챙기셨어야죠. 선생님 몸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데요. 좀만 늦었어도 돌아가실 뻔했어요. 어차피 죽을 나이도 다 됐는데 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선생님 오래 볼 거예요. 제가 다 치료해드릴 거니까 아무 말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아셨죠? 또 갑자기 잠적해버리면 저 그때는 선생님 정말 원망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우리 시아 의사가 다 됐구나.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의사가 됐어. 고맙다 시아야.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 주신 거 이제야 갚을 수 있어서 전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니까 신세 진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러마.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네, 아주 건강하세요. 다행이네. 떠돌면서도 너랑도 어머니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 잘 살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 조만간 어머니도 데리고 올게요. 그때 인사 나누세요.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한 달 후 병원. 아이고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그때 그대로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만이라도 얘기하시지. 그 큰일을 혼자 감내하셨어요. 그땐 경황이 없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죄송해요. 많이 실망하셨죠? 실망은 무슨 실망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가 도움 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시야말로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시아가 명이더라고요. 시아 덕분에 씻은 듯이 다 나아지 뭐예요. 치료를 더 해야 된다곤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시아 말 들으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참 미안해서. 괜히 시아 직장에 패 끼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배라뇨. 시아가 얼마나 여기서 능력 있는 의사인데요? 그리고 이미 치료비랑 입원비 시아가 선불로 다 지급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참, 선생이 이런 꼴로 나타나서 제자가 고생이 많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저희가 갚아야죠. 시아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우리 시아 나쁜 길로 빠지려는 거 선생님이 다 잡아주셨다면서요. 그 생각만 하면 어찌나 아찔하든지. 만약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알아챘다면 그때 시아 인생이 이미 망가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우리 시아 훌륭한 의사 된 거 다 선생님 덕분이니까 빚졌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치료에 집중하시고 편안히 쉬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시고요. 이거 참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네요. 선생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셔요. 부담 갖지 마세요. 시아나 저나 이렇게 도움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1년 후 집.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방이에요. 제가 선생님 오기 전에 멀끔히 치워놓고 가구 이것저것 놓긴 했는데 그래도 영 부족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치료해준 것도 모자라서 반까지 내주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당연히 자격이 있으시죠. 어차피 전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서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오히려 엄마 집에 혼자 있어서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죠? 두 분 연세도 비슷하시잖아요. 그럼요, 선생님. 저도 혼자 살기 적적했는데 우리 서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서 재밌게 살아요. 저야 그러면 당연히 좋죠. 태온 일자 다가올수록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다시 길에서 떠돌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선뜻 반까지 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시아야, 고맙다. 너한테 빚진 게 정말 많다. 빚진 거라뇨.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 선생님, 다음 주부터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일정 잡아놨거든요. 병원이 여기 근처기도 하고 거기 선생님이 저랑 동기라서 말씀하시기에도 편할 거예요. 정신과 상담을 잡아놨다고? 사실 선생님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뒤척이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과거에 큰 상처를 받고 그걸 회복할 여유도 충분히 없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하는 병이거든요. 상담 받으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큰 병도 아니고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 괜히 너 신경만 쓰이고. 몸에 있는 병은 치료하면 끝이지만 마음의 병은 치료하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시고 병원 꾸준히 다니세요. 그래요, 선생님. 시아가 의사인데 의사 말 들어야죠. 시아야, 걱정 마라. 선생님 내가 병원까지 데리고 가마. 아, 제가 괜히 모두에게 민폐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저희 모녀한테 얼마나 큰 걸 주셨는데요. 그때 선생님 도움 없었음 저랑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이제라도 행복해지셔야죠. 그래요, 선생님. 저희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움받을 거 있으면 언제든 받으세요. 다들 고마워요. 6개월 후 집. 저 왔어요. 시아 왔니? 아이고, 어젠 집에도 못 들어오더니. 고생했다. 얼른 와서 식사부터 하렴. 요즘 응급 환자가 너무 많네요. 우와, 갈비네요? 잡채도 있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선생님이 너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보양시켜줘야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선생님이랑 나랑 장 봐서 요리했지? 갈비는 선생님이 했고 잡채는 내가 했어.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나 말해줘. 다 맛있겠지. 다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도 말해줘야 돼. 어머니랑 나랑 내기했잖아. 내기를 하셨다고요? 그래. 요즘 어머니랑 이런 내기하는 재미로 살아.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저한테 그럼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면 어떡해요? 이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이나 다를 게 없네. 설거지 제가 할 테니까 얼른 식사하세요. 다 맛있어서 고를 수가 없네. 어머, 우리 시아가 설거지를 한다고? 설거지도 할 줄 알아? 엄마는? 내가 뭐 애야? 나도 이제 곧 40을 바라보고 있네요. 40을 바라보는데 시집을 갈 생각이 없어 보이냐는 말이지. 만나는 남자 진짜 없어? 있을 것 같은데.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일로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난 선생님이랑 엄마랑 이렇게 오붓하게 평생 살 건데요. 어머, 선생님, 얘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랑 평생 같이 산대요. 이를 어쩜 좋아요? 그래, 그건 좀 곤란해. 어머니랑 나랑 오붓하게 살기로 했는데 방해하면 되겠어? 진짜 서운해요. 나 때문에 두 분 친해진 거잖아요. 근데 나를 쏙 빼놓겠다고? 서운하면 얼른 남자 데리고 와. 손주까진 바라지도 않아, 이젠. 나도 든든한 사위 좀 생겨보자. 그게 말처럼 되나? 요즘엔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래도 나중에 없으면 외로울걸? 그 정신과 선생님도 괜찮더만.
설마 정승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볼 때마다 사람 참 괜찮던데 말도 조근조근 잘하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겼고 들어보니 그 선생님도 여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둘이 만나보지 그래. 선생님도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세요. 걔랑 저랑은 그냥 친구예요. 생각만 해도 싫다. 나도 그 선생님 괜찮더만. 같은 의사는 말도 잘 통할 거고 오랫동안 친구라는 건 그만큼 잘 통했던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암튼 어른들 조건만 맞으면 연결시키려고 한다니까.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제발 엮지 마세요. 정승원 걔도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아무리 봐도 어울릴 것 같은데 그치 어머니? 그러기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아직도 철이 저렇게 없으니 아휴 정말 걱정이에요 선생님. 6개월 후 식당. 갑자기 무슨 일이래? 이렇게 좋은 식당에 밥을 사준다고 하고? 무슨 좋은 일 있나 본데? 요새 얼굴이 싱글벙글이라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암튼 선생님 눈치도 빠르셔서. 저 사실 프로포즈 받았어요. 역시 연애하는 것 같으니만. 그래 누군데? 사실은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쑥스러운데 정승환 걔예요. 선생님 정신과 담당이. 어머 정말? 그래 내가 잘 어울린다고 그랬잖아. 그땐 기겁을 하더니만 언제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했대? 그래 그땐 그렇게 싫다고 그랬잖아. 그냥 선생님이 하도 괜찮다고 하기도 했고 그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시곤 승원이 오게 했잖아요. 그때 같이 영화 보고 식사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 잘 될 거라고 눈치채긴 했어. 너도 별말 없었고 선생님도 상담하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 원래 포커페이스였는데 입가에 웃음기가 가득하더라. 선생님까지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는진 꿈에도 몰랐네. 저한테 따로 말이라도 하시지. 곧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아서 그랬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프로포즈한 거야? 네. 둘 다 나이도 있으니까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짜도 얼른 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야 당연히 좋지. 우리 딸 결혼 못하고 정말 우리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까 걱정했는데 참 다행이다. 선생님이 저희 딸 결혼시킨 거나 다름없네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냥 멋진 사람 둘이 결혼하면 딱이다 싶어서 그런 거죠. 축하드려요 어머니. 시아 결혼 누구보다도 바라셨잖아요. 두 분 덕분이에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온다니까 같이 식사하세요. 어머닌 좋으시겠어요? 이제 든든한 사위가 인사드리러 오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선생님도 같이 인사 받으셔야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제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슨 소리세요. 승환이도 저랑 선생님 인연 다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꼭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안 오시면 저나 엄마나 승환이나 다 서운할 거니까 꼭 함께 하세요. 아셨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되나? 옛날에 담임 한 번 맡은 게 다잖아. 그 담임 한 번에 제 인생은 물론 우리 엄마 목숨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저희 가족의 은인이나 다를 게 없으니까 꼭 같이 오세요. 내가 선생님 꼭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 말어. 6개월 후 결혼식장. 어머 우리 시아 너무 아름답다. 내가 본 신부 중에 너가 제일 이쁘다. 에이 다 늙은 신부인데 뭐가 이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결혼할 걸 그랬어요. 결혼은 어릴 때 하는 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래도 이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어머 선생님. 이렇게 양복 베이브 모습 보니까 또 다르네요. 가운이 제일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양복도 잘 어울리셔요. 쑥스럽네요. 그리고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정서방이라고 부르세요.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치료도 안 받으셔도 되고 시아한테 부모님이나 다를 바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아니요. 저도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걸요. 그때 시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랑 시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기도 어려웠고요. 시아한테 은인인 분이면 저한테도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정서방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럼 그럴까요, 정서방? 아직은 너무 어색하네. 부르다 보면 적응되실 거예요. 아, 저 이제 손님 맞으러 가야 돼서. 이제 그만 가볼게요. 시아야, 이따 보자. 그래, 이따 봐. 아휴, 우리 시아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내가 눈물이 다 나오네. 선생님, 선생님이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그리고 제 곁에 오래 있어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다 네 덕분이지. 너한테 이렇게 신세를 많이 질 줄은 그때 몰랐는데 저도 선생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그때 저랑 저희 엄마 도와주신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그때 상황이었다면 널 도왔을 거야. 선생이 돼서 제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그만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느니 뭐니 하지 말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난 어머니랑 같이 재밌게 살게.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 가장 따스하고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두고두고 은혜 갚을 거니까 벌써부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랑도 함께 잘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감사하지.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어머니 덕분에 우울증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거야. 다른 병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옛날처럼 사진이나 찍을까? 그때 이후로 사진 통 못 찍은 거 알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네, 사진 찍어요, 선생님. 그때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아직도 제 책상에 붙어 있는 거 아세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거 보면서 버텼어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때 찍은 사진 하나는 아직도 갖고 다닌단다. 자, 이제 새로운 사진 찍자꾸나. 하나, 둘, 김치. 1년 후. 이후로 저랑 남편은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선생님과 엄마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시간 될 때마다 남편이랑 함께 엄마 집에 놀러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처음엔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젠 남편이 오히려 선생님이랑 엄마 만나는 걸 기다려 하더라고요. 남편 부모님은 미국에서 사셔서 자주 못 뵀는데 선생님이랑 엄마랑 얘기하고 있으면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아,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저 임신도 했답니다.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인데 선생님이랑 엄마, 남편까지 모두 들뜬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정말 기다려지고요. 선생님이랑 엄마는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는 이름 부르면서 편하게 말을 놓으셨더라고요. 친구처럼 정답게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놓이더라고요. 선생님과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저지만 아직도 선생님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때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선생님께서 그때 그 술집 앞에서 저를 잡으시면서 네 인생을 소중히 대하라고 고함을 지르셨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말이 꽤 힘이 돼서 아직까지도 제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힘이 드는 날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도움을 줄 사람은 분명 있더라고요. 워낙 혼자 모든 걸 짊어지긴 힘든 세상이니 서로 도움받으며 살면 짐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께도 제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한 명은 꼭 나타나길 바랄게요. 또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